10월 31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상승 출발했지만은 5장 넘어가면서 개별 종목들의 좀 악재가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개별적인 업종의 악재가 좀 시장에 크게 작용한 하루였다. 상하락 종목들도 6대4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로 나왔지만은 크게 뭐 전 종목들이 밀리거나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미국에서 발표한 이 GDP가 예측치보다 소폭 하락했지만은 ADP 민간 고용이 완전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망치 2배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야,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단 말이야? 고용까지 좋다고? 하면서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 커졌는데 오늘 사고로 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10% 하락, 퀄컴 4%, 마이크론테크놀로지 3.79%,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떨어졌어요. 반도체가. 오늘 이 반도체 하락을 좀 이끈 게 바로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조작에 다시 한 번 더 연루가 되면서, 사실 회계 조작으로 계속 이제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감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감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거 상장 폐지 가능성 있다. 사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플러스 인공지능 수혜주의 최대 어떤 테마주로 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근데 이 종목들이 크게 타락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32%를 기록했고 시간에서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살짝 수급이 들어올 만도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AMD까지 가이던스를 하반기에 하향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AMD는 나쁘지 않은 추세였는데 또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슈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는 걱정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이 측에서 이제 약간 좀 위험한 발언 실언을 했죠. 푸에르토리코가 이 쓰레기 섬입니다. 트럼프가 발언한 건 아닙니다. 찬조 연설을 나온 개그맨이 이제 연설 직전에서 이제 좀 분위기 띄우려고 발언한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서 미국 대선 방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선은 너무 지금 박빙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초박빙입니다. 초박빙. 그래서 누구도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 제발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또 갑자기 트럼프가 막 이기네,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들 2달 전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무조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론에 대해서 너무 지금 한쪽으로 몰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선 테마주 사신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사시는 게 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금융 4명 중에 3명이 금투세에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유예하거나 폐지를 해야죠. 지금 보시면은 7월부터 시작된 금투세 인질극 때문에 지금 금투세 이 딱 이슈 나온 다음에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 랠리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린 원인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다만 비중이 50% 이상은 된다. 개인 투자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지 않습니까? 네, 50%는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국감 끝난 다음에 한다더니 국감이 25일에 끝났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유예가 아니고 오히려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또 발의했죠. 민주당 몇 명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뉴스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금투세 법안 발의했는데 뉴스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요. 법안 발의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역겹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쉽지 않다. 한국 주식시장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국채금리 또 상승했습니다. 예, 달러는 조금 하락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증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JP모건에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한다. 특히 트럼프 7대 리스크, 관세가 가장 크죠. 네, 트럼프 내가 당선되면은 전 세계 미국 수출 품목의 관세를 10% 올리겠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들은 작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불리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2차 가공해서 팔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오른단 말입니다. 관세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계속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네,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통제한다. 중국 반도체 관련 테마주도 마이크로투 나노,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즈는 제 생각에는 하반기 플러스 트럼프가 정말 당선된다면은 내년에 좀 가장 좀 주목해야 할
테마주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또 투자들이 관심이 좀 멀어지거나 했었는데 그래도 연준이 0.25%씩 11월달, 12월달에 있을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연준은 최종 금리를 3%대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초반. 그래서 연준이 2025년도까지 3%대 금리까지 좀 천천히 금리를 완화적으로 내린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나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창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야 우리 서로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그만, 에너지 공격 그만하자. 에너지라든가 이제 곡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오면서 원래 11월 달에 젤렌스키가 평화회담에 러시아를 초청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또 그거를 거절했다는 또 루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있을 평화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무조건 트럼프 딱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정말 딱 끊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좀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헤즈볼라 새 수장이 휴전 수용할 수 있다. 왜냐면은 헤즈볼라 핵심 지휘관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했죠, 또. 이번에 새로운 또 수장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제 좀 공격을 멈추고 휴전도 하게 되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중국이 10조 위안, 여러분들 10조 위안은 한국 돈으로 2천조입니다. 2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500조에서 6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4년 예산을 지금 부양책으로 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7차 핵심, 이것도 이제 대선 앞두고 우리 좀 봐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향후 지금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155mm 포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우리 구형 미사일, 방공 미사일이죠. 구형 방공 미사일은 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국민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많아요. 사실 당연한 거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도 반대는 합니다. 근데 무작정적인 반대는 아니에요. 북한이 정말 여기서 선을 한 번 더 넘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 계속 왜 북한에 신경 쓰냐, 왜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냐,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너무 많이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눈을 감는다, 이건 또 아니죠. 태생적인 한계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아서 큰 나라입니다. 이제 그걸 눈 감는다면은 만약에 정말 북한이라든가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한반도에 났을 때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제 그 K 시리즈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뷰가 나왔어요. K뷰티는 계속 중국 시장 부진하다. 중국 시장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 테마주도 안 오를 것 같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다만 방산은 너무 좋습니다. 계속 방산대에서 칭찬 또 칭찬하고 있죠. 실제로 주가들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주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점점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업종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체 테크놀로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슈퍼컵 양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양자암호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양자암호 중에서 SK트를 계속적으로 대장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리스크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타격을 주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반도체가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떨어진다면은 쉽지 않다. 오늘 한국 코스피 양선물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강센바이오텍, 삼성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 특히 2차전지는 실적이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2차전지. 박살 났는데. 자, 신세계 그룹주가 이제 계열 분리하고 있죠. 용진님 잘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종목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 퓨처에 뭐 LG 화학, 뭐
다 포스코 홀딩스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합니다. 벌써 무섭네요. 에코프로 벌써 무서워. 네, 벌써 무섭다. 왜 무섭냐? 최근에 배터리 이 실적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에코프로는 여기 원자재에 납품하는 애자잖아. 이게 보이시나요? 1년간 2차전지 매수자 중 손실가 비율. 그런데 뭐 에코프로 한 주 사기 운동? 한 대 때리꼴라, 진짜. 아무튼 2차전지 사라고 하는 새끼들은 진짜 계좌 다 열어봐야 돼요. 좋으면은 너 가족이나 사라 그래, 진짜. 자, 아무튼 2차전지가 정말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았잖아.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는 쉬면 됩니다. 쉬면 되지 뭐. 오늘도 온몸 비트게 해봐야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